265쪽부터 볼 텐데요. 5.18 민주화운동과 군사독재의 연장이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11.6 사태, 이게 박정희가 이제 사망한 11.6 사태 이후에 있었던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신군부가 등장하게 되고, 이러한 신군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많은 국민들의 요구, 특히나 광주에서 있었던 이런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군대를 투입해서 진압을 했던 신군부의 만행을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등장했던 전두환 정부,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했던 노태우 정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앞에 보시는 이제 영화 포스터들만 있는데요. 아들의 이름으로라는 영화하고 택시운전사, 26년, 화려한 휴가, 박하사탕, 꽃잎이라는 영화예요. 최근에 개봉한 영화 순서대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쪽부터 위에부터 왼쪽 상단부터 이렇게 쭉 아래로 내려오는 건데, 뭐 봤어요? 택시운전사. 화려한 휴가 봤어? 또 나머지는 하나도 안 봤니? 네. 저 26년은 웹툰으로 있었지. 그 강풀 웹툰으로 있었던. 봤어요. 그다음에 박하사탕 같은 경우는 이제 설경구 배우하고 처음으로 이제 설경구가 이제 주연을 맡아서 등장했던 저는 영화였고, 그다음에 저 꽃잎은 그 이정현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한때 가수로도 나왔었지. 와 라는 노래를 부르고 바꿔 뭐 이런 거 마이크에다 달아가지고 이렇게 주체 들고 막 했다. 그 가수 엄정아 말고 이정현이라고. 이정현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원래는 배우로 데뷔를 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지 지금도. 이 영화의 공통점은 모두 5.18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했다는 거야. 5.18 민주화운동. 이런 영화 이렇게 많은 영화들이 지금 개봉된 것은 무슨 얘기냐면 5.18 민주화운동 속에 있었던 뭐 이런 스토리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재미도 있을 것이고 감동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애환이나 슬픔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기 때문에 그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이렇게 많이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영화의 배경이 됐던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한 전두환 정부 군사독재 관련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과 그 의의, 그리고 전두환 정권 등장으로 군사독재가 연장되었음을 이해한다. 이런 학습 목표를 가지고 봅시다. 265쪽이에요. 신군부라고 합니다. 신군부. 신군부란 말은 새롭게 등장한 군부라는 뜻이겠지.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군부 세력은 박정희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5.16 군사정변, 그 이후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따르는 이 군부 세력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박정희 정부를 이제 운영을 했다면, 11.6 사태 때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고 나서 이제 군부 시절이 끝났죠. 군부 독재가 끝났다고 여겼는데 새롭게 등장한 군부 세력이다. 그래서 신군부라고 얘기를 해요. 신군부가 이제 등장하는데 11.6 사태 이후에 비상계엄이 선포돼서, 당연하지, 대통령이 죽었으니까 비상시국이니까 계엄을 선포를 하고, 계엄사령관으로 당시 이제 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가 이제 계엄사령관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망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한 이제 그 수사팀장으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임명이 돼요. 지금 밑에 있는 사진들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있었던 인물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저 사람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죽였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에요. 지금 현재 저거는 현장에서 지금 현장 검증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총을 쐈다라고 이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고, 그 옆에 있는 인물이 이제 최규하 국무총리예요. 근데 이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선출이 된 거예요. 뒤를 이어서. 또 최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이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지금 저기 수사를 담당하게 됐고, 그 수사의 내용을 브리핑하는 그런 장면. 그래서 이제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이제 수사팀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비로소 이제 전두환이라는 인물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전혀 몰랐다가. 그래서 보안사령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이 군부 세력들이 12월 12일 날 군사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권을 장악하게 되죠.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를 체포해요. 죄목은 정승화 당시 정승화 참모총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죽을 때 그 자리 그곳에 있었다. 그러니까 김재규가 대통령을 쏠 때 참모총장이 그때 그 당시 거기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혐의로 삼아서 지금 계엄사령관직에서 물러나야 되고 체포를 해야 된다라는 이유였어. 계엄사령관이 사라지면 훨씬 더 이게 정권을 잡기가 쉬워질 테니까. 그래서 결국 전두환이 이제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를 연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12.12 사태라고 합니다. 지금 밑에 보시는 요 사진, 당시 이제 12.12 사태를 이끌었던 주요 인물들이에요. 이 당시에 전두환을 중심으로 해서 노태우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저기 사진 속에서 좀 흐려서 잘 안 보이겠지만 교과서에서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전두환. 눈에 띄죠? 빛나잖아요. 전두환. 또 요 옆에가 이제 노태우. 대통령도 하고 둘 다 대통령 했지, 이어서 계속 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당시 이제 12.12 사태 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했던 주요 인물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 주변에 있던 많은 군부대가 뭐 9사단, 1사단 뭐 이런 여러 수도 주변에 있는 이 부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서울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쿠데타가 성공을 하게 됐고, 당시 이제 그 주요 군 부대의 부대장들을 한 곳으로 이렇게 모아요. 유인을 하는 거지. 식사 대접 좀 하겠다 해가지고 모아놓고 이 사람들을 이제 인질로 잡아놓고 이제 시간을 끌면서 장악을 했던 사건이 12.12 사태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군인들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대학생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제 신군부가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니까, 야, 이러다가 이거 군사 독재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제 우려가 나타나겠죠, 당연히. 그래서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아직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유신을 완전히 없애고, 유신헌법을 완전히 없애고 신군부에게 퇴진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대규모 시위를 전개하는데, 특히 저렇게 서울역 광장까지 이렇게 저 많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서울역 광장까지 이렇게 행진을 해서 갑니다.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서울역까지 이렇게 진출을 해서 크게 시위를 했는데, 더 이제 청와대를 향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가고 중간에 멈춥니다. 시위를 이제 행진을 끝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이 너무 이렇게 강하게 막 이렇게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고 그러면 오히려 신군부가 더욱더 정치 표면에 이렇게 등장하게 되고 여론에 이제 뭐랄까 이제 집중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서 자진해산합니다. 그리고 신군부한테 이 정도 얘기했으면 듣겠지라는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대학생들까지 들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신군부에서는 이제 위기감을 느꼈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자신들이 했던 이런 군사 정변이 또 이제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비상계엄을 오히려 더 확대를 시킵니다. 5월 17일 날부터. 그래서 5월 17일부터 비상계엄을 확대시키면서 김대중 등 민주 인사들 그리고 각 대학에 있는 학생 대표들을 다 잡아다가 체포해요.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 다, 대학생들 학교에, 큰 학교들에 있는 총학생 회장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체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17일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5.18은. 그 중에서 5월 18일 날 있었던 사건이 이제 광주에서 있었던 학생들이 모여서 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5.18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비상계엄 확대령이 5월 17일 날
열리게 되고 이게 이제 전국으로 확대가 됩니다. 비상계엄이 서울 지역에만 있었던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다 확대를 시켰고요. 그 중에서 이제 광주에서 계엄철폐, 신군부 퇴진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시위가 광주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밑에 보시는 저 사진들이 당시 이제 광주에서 있었던 시위 모습이에요. 그래서 광주 충정로하고 그 전남대학교 앞에 교문 앞에서 이렇게 시위대가 일어나고 대학생들이 특히 이렇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시위가 이제 광주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신군부가 공수부대를 투입을 해가지고 이제 군인들이죠. 보니까 전투에 특화된 공수부대 특전사들이지 군인들을 이제 투입을 시켜가지고 이들을 이제 진압을 하게 되는데 너무 과잉 진압을 한 거야. 막 곤봉으로 막 때리는 건 일도 아니고 총도 쏴요. 총도 쏘고 무차별하게 폭행과 진압이 너무 심하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민간인들의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엄청난 폭력이 가해져요. 지나가는 사람 막 요즘 말로 뚝배기 깬다 그러지. 곤봉 이렇게 무거운 큰 몽둥이로 그냥 막 머리 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잡힌 사람들은 옷을 막 벗겨가지고 속옷만 입은 채로 끌고 가고 트럭 위에다 싣고 이렇게 잡아가고 그 사진들로 다 남아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진으로 다 남아있고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그 체육관 같은데 이렇게 관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그런 사진도 있어요. 그래서 그 광주에 가시면은 5.18 기념관 있거든요. 거기 가보시면 사진들이 많이 나오는데 너무 막 정말 보기 힘들 정도로 잔인한 사진들이 매우 많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여기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더 저항을 했습니다. 계엄군의 만행을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를 이제 개최를 했어요. 전남도청하고 전남대학교 앞에 이제 그쪽 길에서 그래서 금남로 이제 이런 곳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크게 이제 시위를 하게 됐죠. 이제 그들에게 계엄군이 총을 쏘게 됩니다. 발포를 했어요.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하니까 일부 시민들은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이 군인들이 우리를 다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 위협을 느끼니까 경찰서나 군부대에 있는 무기고를 이렇게 습격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무기랑 이런 것들을 탈취를 해서 자신들 스스로 지키는 자경대를 조직을 해요. 그래서 시민군이 조직이 돼가지고 이제 모여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저항이 광주 주변 지역으로 이제 점점 확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신군부 입장에서는 이게 광주를 넘어서 전국으로 확산되면 좋을 게 있어요?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광주를 넘어가지 않게끔 광주를 완전히 봉쇄를 시켜버려요. 군부대를. 그래서 쥐새끼 한 마리도 통과 못하게 하는 거야. 산길뿐만 아니라 도로 막 다 이렇게 막아놔요. 그 영화 택시 운전사 보면은 택시 타고 가는데 군인들이 막잖아, 못 들어가게. 근데 이제 뒤에 외국인 태우고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대사관 직원이다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그 이 나라 사람들이 이 안에 지금 광주 안에 있는데 그들을 이렇게 좀 데리고 나와야 된다 해가지고 억지로 들어가잖아요, 광주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그날이가 난 거를 이제 그 기자가 다 카메라로 찍어서 하죠. 문제는 이제 나오는 거지. 나오는 게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막 산길로 막 이리저리 통과해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내려오고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다 그랬다는 거예요. 광주를 완전히 봉쇄를 하게 되는데 언론도 통제를 해버려요. 언론까지. 그래서 모든 언론에서는 광주에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 폭동의 뒤에는 누가 있다고 얘기했을까? 이 폭동을 일으킨 배후 세력을 또 뭐라고 얘기했겠어? 그렇지, 공산주의자들. 북한이 또 그 뒤에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들이 폭도다. 광주 시민들 모두를 다 폭도로 규정을 하고 완전히 광주를 고립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뭐 연락도 안 되고 전화선 다 끊었고요. 전화선 다 끊어놓고 통신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를 않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광주에 있는 시민들이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게 생겼잖아. 광주 시민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시민수습대책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해서 정부에 요청을 합니다. 이쯤에서 이제 정리합시다. 정부에게 평화적 협상을 요구를 했지만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계엄군은 결국에는 탱크, 헬기 뭐 이런 것까지 동원해가지고 이 시민들을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민군들이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전남 도청까지 이제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 시민군이 완전히 이제 당한 거죠. 예. 진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 막 헬기가 광주 하늘을 막 돌아다녔는데 이 헬기에 장착되어 있는 기관총으로 사람들을 쐈냐 안 쐈냐 이제 그걸 가지고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었지. 근데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광주에도 지금 가면은 그 전일빌딩이라고 전일빌딩 245라고 해가지고 전일빌딩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에 그 총알 자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표시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 근데 그 건물 안쪽에도 이렇게 총알 자국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봐. 건물이 빌딩이니까 높을 거 아니야. 그 높은 빌딩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높은 빌딩에서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총을 쏘면 총알이 어떻게 향해서 들어가야 돼? 아래에서 위를 향해서 총알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그 총알이 그 높은 데까지 이렇게 뚫고 들어갈 리도 만무할 거고. 근데 이 총알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 아래로 쏜 방향으로 총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당시에 전입 빌딩보다 높은 빌딩이 주변에 없었거든. 그 얘기는 그 총알이 어디서 들어왔다는 얘기? 헬기가 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게 증거가 돼가지고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게 이제 밝혀졌죠. 근데 아직도 그 헬기 사격을 누가 지시했냐, 누가 헬기 사격하라고 지시했냐, 그게 밝혀지질 않았어요. 지금도.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사망했지만 도대체 공수부대까지 투입해가지고 광주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하라고 누가 명령을 내렸느냐? 전두환은 자기는 안 했다 그래. 내가 아니다. 내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그런 걸 지시하냐 뭐 이러는데 그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 아니면 누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진압하라고 시킬 수 있었겠어요? 끝까지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하죠. 끝까지. 어쨌든 신군부에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진압이 이루어졌고 이 당시에 사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사망뿐만 아니라 다친 사람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은 이렇게 언론을 완전히 통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사람들은 몰랐대요. 이때가 이제 1980년 5월 아닙니까? 이때가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결혼을 하셨던 해야 5월 달에 그것도 80년 5월에 결혼을 하셨는데 광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셨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냥 광주에서 공산당 공비들, 무장 공비들이 나타나가지고 거기는 광주 시민들을 선동해서 폭동이 일어나서 군인들이 가서 그들을 진압했다 이런 뉴스는 본 적이 있지만 민간인들이 이렇게 피해를 많이 봤다는 사실은 몰랐대요. 이거는 우리 어머니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광주에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전주 사는 사람이 몰랐다니까? 전주와 광주가 그렇게 먼 것도 아닌데 그 정도로 몰랐다는 것은 언론을 얼마나 통제하고 막아놨으면 그랬겠냐고. 그래서 한동안은 사람들이 몰랐어요. 광주에서 이런 무차별한 진압이 있었는지 그리고 광주에 있었던 사건이 신공부에서 일어났던 것을 모르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혹시 여러분 영화 1987을 본 적 있어요? 네. 1987 봤어? 거기에서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 등장했지? 우리 강동원 오빠. 강동원 오빠가 등장하잖아. 그래서 그 강동원 오빠 보려고 김태리랑 그 옆에 친구가 그 만화 동아리인 줄 알고 동아리 가입하려고 그 동아리 찾아가잖아. 찾아가서 뭘 봐? 5.18. 그치. 당시 5.18 당시에 그 영상을 틀어주는 거야. 이게 공공연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 당시 있었던 일들을 대학생들이 그렇게 영상을 암암리에 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특히 대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1987년에도 7년이 지난 그 뒤에도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몰래 그 만화 영화 보여주는 동아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서 상영회를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알린 거죠 사람들한테. 이제 그럴 정도로 이렇게 언론 통제를 심하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5.18 민주화운동의 의의는 무엇일까? 이것은 신군부가 일으킨 불법적인 정권 탈취에 맞선 민주화운동이었다.
광주 시민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신군부 퇴진을 주장하고 했던 민주화운동이었고, 훗날 있었던 6월 민주항쟁 등 1980년대에 있었던 많은 민주화운동의 이 사상적인 토대가 되어줬어요. 이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거기에 분노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이 민주화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1980년대에 있었던 많은 운동들이 이 5.18 운동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실은 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야기는 국내에서는 사람들이 거의 몰랐지만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았어요. 그 택시 운전사에 나타난 것처럼 그 독일 기자가 그걸 다 찍어가지고 영상을 다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해외에서 다 봐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한국 광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 같은 여러 많은 아시아 국가들도 독재 체제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이런 아시아 국가들이 영향을 받아서 그들도 민주화 운동을 이렇게 일으키는데 계기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반미 운동이 또 일어나요. 반미 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에 반대하는 운동이겠지. 그래서 미국 세력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이 미국 세력을 이렇게 배척하는 반미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당시 5.18 당시에 이제 신군부 세력이 군대를 동원하게 된 것은 미군이 이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묵인했기 때문에 이 신군부의 군사 동원이 일어나지 않았겠는가라는 이런 인식이 당시 대학생들 사이에 쭉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반미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제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서 이제 미국 대사관이나 미국 문화원 같은 데 쳐들어가가지고 방화, 불을 지르기도 하고 폭력적인 행사를 하기도 했었어요. 자, 이후에는 이런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들이 굉장히 차곡차곡 잘 모여 있거든요. 이 관련 기록물들이. 이런 것들이 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2011년에. 자, 267쪽을 보실게요. 267쪽. 267쪽에 보시면 뭐 여러 사진들도 있고요. 여러 자료들이 좀 있는데, 사진을 좀 보시면은 광주 상공을 날고 있는 계엄군 헬기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 전일 빌딩에서 이렇게 헬기 사격에 탄원이 발견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반미운동 중에 하나였던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이 이제 사진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광주 시민 걸기문,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대법원 판결 요지 해가지고 훗날 이 5.18 사건을 일으켰던 노태우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시위 진압 행위가 헌법에 위반하는 행위다라고 이제 규정하면서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사형 선고도 받아요. 사형 선고 받았다가 나중에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사면 조치됩니다.